진아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만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야, 진짜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맨날 집세를 잘 못 내서 이사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 동네에서 제일 안 나가는 후진 새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이제 비었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근데 진짜 가까운 데서 또 옮겨요. 이제 그 집에 뭐가 또 하여튼 딴 집 더 부서진 집에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부서지고 엉성한 집들을 이렇게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고 예. 부모님의 학력이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의사 정도 되면은 학력이 그쵸. 보통 좀 높거든요. 다 의사 집안이잖아요. 다 의사 집안.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고등학교 졸업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중학교 졸업하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대구에서 공장하고 장사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이렇게 고상하는 그거는 약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척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정말 뿌리는 그냥 보통 사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제가 제가 항상 조금 재밌게 얘기하는 게 출생의 비밀 이런 말 하거든요. 어디 가서 하신 말씀인 거죠, 한 번은. 많이 네, 했어요, 네, 사실.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제가 1976년생인데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1980년에 호적 등록이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는 80년생. 아니요 5년생으로 돼 있어 또. 잘못돼 있어 또.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출생하고 나서 바로 올리지 않아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4년 안 올라가 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기지 않은. 제가 왜 그래 조금 그 쿨하라는 이런 오픈 마인드 온갖 이런 상황에 포용이 조금 되는 이유가 이제 내가 그렇게 기본은 그러니까 환영을 잘 받지 못했고 되게 남자를 좋아하는 이거 뭐라 그랬죠? 남아 선언 사상에 되게 깃든 그 대구에서 태어나서 그 둘째 딸이라서 그렇게 된 그것도 있고 집안 환경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 그때.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는 또 의사 됐잖아요. 의사 됐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교수 됐지 이러니까 이게 또 상당히 이렇게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 하고 많이 만나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다 아울러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조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식상하달까 클리셰 같은데 당신의 생각이 갖고 있는 그 힘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게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니라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파워는 나의 미래를 정말 많이 바꿔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러면 약간 조금 심하지만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건 저는 되게 그래서 한국 이제 문화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어떻게 다른 잣대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아야 되는 나라도 잘 없어요. 왜냐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기술력으로도 엄청 탑이고 그다음에 메디컬 내가 의사니까 그 메디컬 시스템이나 치료받는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굉장히 탑이에요. 미국 가서 이 정도 치료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싸게 못 받아요. 교육정도 탑이고 80% 70% 대학교 간다 이런 나라 잘 없단 말이죠. 많은 외부 잣대로서는 우리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의 마음은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 이런 생각은 흔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살기 너무 어려워. 경제 너무 어려워. 어떤 사람 입시 지옥이야. 취업 지옥이야. 막 이 정도로 뭐 헬 조선 이런 말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꼭 오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바꾸어서 현실이 점점 더 좋아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른이 돼서도 독립이라는 걸 잘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yes. 진짜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정신적 문제 제가 소아도 보고 어른도 볼 때 그 많은 문제가 뿌리를 찾으면 어릴 때 많이 심어져요. 요즘 육아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분 전문가들 나와서 하시는 거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그 자라났던 환경이 어른이 될 때까지 큰 영향을 끼쳐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면 저는 한국부터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정신과 의사 지원해서 떨어졌어요. 패배자로 미국을 갔습니다. 1년 재수하려고. 그것도 되게 웃기죠. 떨어진 거 발표나고 나서 별 준비도 안 하고 바로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년만 하고 가려다가 시험 성적이 너무 잘 나오고
100점 만점 99점 이 정도 나오고 미국 의사 국가고시에 탑 like 2-3% 정도 나온 거예요. 대박. 진짜 대박. 나도 대박. 나를 그때 보던 미국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이런 애를 못 봤다. 외국에서 오더니 시험 공부를 한 2-3달 하는 것 같더니 성적 이렇게 나오는 애를 못 봤다. 그런 말은 했었어요. 저도 대박 이러면서 여기 있어야겠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영어를 뭐 그냥 한국에서 영어 잘한다 이 정도지 뭘 해본 적이 없어. 되게 말렸어요. 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데 정신과 왜 하노. 근데 또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어른 이제 정신과 들어가요. 소아정신과는 어른 정신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를 하려고 소아정신과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머리만 아파. 소아를 보려면 엄마도 봐야 되고 아빠도 봐야 되고 선생님도 봐야 돼. 너무 머리 아파.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잘 나와서 존스 홉킨스 들어가고 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들어간 건 UNC, 아, University of 네, North 네, Carolina.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네, 네, 학교예요. 네,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신과 열심히 했어. 이제 막 고생 많이 했죠. 네, 말이 네.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막 고생하고. 왜 그러세요? 말 자꾸 안 된다고.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네. 안 됐냐면은 네. 지금에 비해서는 못했겠죠. 훨씬 못했죠. 네, 네, 네. 봐요. 네. 정신과 의사한테 갔어요. 네. 근데 이 의사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신과 의사한테 갔는데 정신과 의사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네, 네, 네. 그런 상황이었어. 힘든 상황이었어. 네. 근데 그게 늘더라고. 계속하니까. 적응이 필요하셨군요. like 영어를 너무 계속하니까 무조건 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 영어 잘하잖아요. 이제 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억지로 정신과 하고 있었는데. 제일 이제 입원에 가면 많은 게 우울증, 그 자살 사고 이런 게 많아요. 자해 그런 분들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되잖아.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몇 분들이 이제 보통 한 40대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살 사고 뭐 우울증 심해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거의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 되니까 이제 입원한 이 정도 된 분들인데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돼야지 막 열심히 하면 이 정신과 안에서 소아정신과를 돌아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정신과를 하면 소아정신과, 노인정신과 막 다 해. 그래서 소아정신과 가서 몇 달을 돌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소름 끼치는 경험했어요. 왜냐면 그 40대 때 들은 똑같은 말 있잖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그냥 죽고 싶어. 이래갖고 왜 살겠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burden, 짐만 되는 사람이야. 이런 똑같은 말을 소아 한 13살, 14살 된 애가 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 없어. 난 필요 없는 사람. 내가 없는 게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나을 거야.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 병이 어른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소아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걸 30년 놔뒀다 고치려고 그래봐. 힘들잖아. 고쳐지긴 고쳐져요. 그거를 내가 30년 전에 고치면 이 사람 30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 내가 13살 애들 이제 봤어요. 이제 소아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13살의 문제는 어디서 왔겠어요? 이 13살의 문제는 또 13살에 생긴 게 아니야. 더 어렸을 때의 그 마음에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 어렸을 때 누구예요?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이게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부모와 함께 일하는 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그 어른들의 마음은 어린이의 마음에서 오는 거고 어린이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보니 그 마음은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일 뿌리는 부모님을 교육을 더 잘 시키면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청소년이 되고 건강한 어른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리더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딥니까? 예요. 우리가 이 20년이든 70년이든 애 삶을 내가 도와주는 데 있어서 목적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는 얘가 어른이 객체가 돼서 지가 살아야 돼. 내가 밥을 먹여주고 젖을 먹여주고 음식 갖다 주다가 지가 가서 이제 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는 나의 궁극적 목적지는 얘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독립이라는 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완전히 따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독립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길, 난 선택에 있어서 자기의 뜻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독립이 좀 약하게 돼버리면 어떠면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에 있어서 계속 부모님 뜻을 묻는다거나 부모님 뜻과 자기의 뜻이 상충하면 부모님 뜻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독립이 된 거야.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 삶을 사는 거예요. 후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성인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일단 성인이고 그때까지 약간 절충해준다 치고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정말 성인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결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대학교 내내도 그렇고 그 후에 직장까지 결혼까지 많은 것을 부모님에 의해서 뭐 상의하는 거야. 저도 뭐 엄마한테 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특히 의견이 상충했을 때나 그럴 때 그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서 내 일을 선택한다 하면 독립이 안 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부모님 말을 무조건 반대로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이 굉장히 의식을 하건 안 하건 내가 계속 뭔가 외부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감 느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를 찾아보게 난 게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교육시켜서 그냥 내 말대로 해, 그냥 사회가 바라는 대로 해, 이렇게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 수는 있는데 진짜 이게 현타가 일찍 오는 사람은 30대, 조금 더 있다가 오는 사람은 40대에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평생 살으라는 거야? 이렇게 살려고 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독립적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선택하고 약간 다른 사람과 상충했을 때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거가 내가 이거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현타는 잘 안 와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얘를 내가 조장해야지 꼭 그만보다는 얘의 삶을 제일 좋게 해야지 이런 사랑의 뜻에서 오는 거잖아. 너는 좀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잘 모르잖아. 엄마가 더 잘 알거든. 정보도 내가 있잖아. 최고로 수집했어. 내가 너의 행복의 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이 길을 닦아서 너가 글로 가게 해야 돼를 거의 막 목숨 걸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여 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런 되게 노력하시는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니 걔가 만약에 30살, 40살까지 계속 어머니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막 치를 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 난 한 20살, 한 25세까지만 해주면 지가 잘 그 다음부터는 슝 갈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의 자녀는 25세, 35세 돼도 슝 잘 가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또 다 이렇게 많이 닦아줘서 많이 그대로 잘 따라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자녀들이 존스 홉킨스도 오고 디자인 스쿨 굉장히 유명한 데서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피바디가 있고 존스 홉킨스가 있고 존스 홉킨스 피바디 같은 데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마이카 그게 있어서 막 정말 막 내로라 하는 그렇죠. 영재 인재들이 많이 오십니다. 학교를 오시죠. 일단 그 안에 수업도 제가 또 접하시는 분들 말도 들어 수업도 이 창의성이나 주도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이제는 외국애랑 같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세계적인 아이들이 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빠지는 거 이제 거의 하던 그 입시의 그 길을 많이 따라오셨던 분이 이제 뭔가 정말 예술적인 걸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하시는 분들 홉킨스에 과학 하시는 분이 많이 오고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되게 좋은 일단 학교를 좋은 직장을 일단 들어가시기도 해요. 네. 이 학력도 좋고 해서 근데 그 안에서 또 빛을 잘 못 발하시.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졸업하고 나서 방황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적응을 못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장을 들어갔어도 그 직장에서 정말 그 진가를 이렇게 그 정말 영재들인데 그 진가를 발휘 못하는. 하기도 좋은데. 하기도 좋고 뭐 다 공부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의견을 내고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아. 약간 critical thinking을 해서 이거 아닌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선을 다해서 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막 다 하신 그 부모님은 그 다 하셨을 때 끝이 나지 않고 그 다 하셨을 때 생각하는 그 인생을 쫙 나가는 그런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 사실 그렇게 나갈 애를 막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하지 않고 바깥의 걸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우리나라만큼 최선과 헌신을 다하는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노력을 우리가 차라리 본질에 놓고 이걸 조금 힘을 빼면 이 아이들이 더 정말 펼쳐나갈 수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본질은 또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본질은 약간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은 오히려 쉬워요. 진짜 본질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왜 낳냐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차랑 치면 다른 부모님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약간 표현이 조건적으로 나가요.
너 이건 했냐 안 했냐, 너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 이 말이 뭔가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받고 안 들으면 안 사랑받고, 또 성적이 좀 좋으면 사랑받고 안 좋으면 안 사랑받고, 저 옆집보다 잘하면 사랑받고, 그런 되게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이 아이한테 심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절대적인 존재 가치와 존엄성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못 심어주고 있는 게 똑같아요.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을 가르쳐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딸 너무 사랑해. 그 다음에 너는 정말 별 같고 보석 같은 존재야. 그 말이 뭐냐면 너는 그냥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자체로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이런 거를 끊임없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뜻이 굉장히 박힌 아이 있죠. 그런 아이는 자기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별이고 보석이고 존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이래요.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이러면 무시당하고 산다? 평균 정도는 해야지. 이래가 어떡하냐, 너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가치는 성적이 달려있거나 순서에 달려있거나 어느 학교에 간다고 달려있거나, 야 너 인서울은 가야지. 이게 뭐야. 그럼 인서울을 가면 이제 가치가 있고 인서울 안 가면 가치가 없네.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게, 이게 이후에 계속 미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 가치가 평등하게 존엄한 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의 존재의 가치가 그 네가 어디를 갔느냐, 네가 뭐를 뭐 돈을 얼마큼 버느냐 이 바깥의 걸로 정해진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잘 돼서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그렇게 못하면 무시당한다고. 그래서 난 열심히 했다. 너는 못했잖아. 너 무시당했어. 그렇게 되는 사람 몇 명 없죠. 탑 1 to 5%, right? 탑 %만 그렇게 돼. 나머지 다 밑에야. 나머지는 다 열등감에. 그 열등감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시당해 싸지. 난 못난 놈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나를 해야, 내가 조금만 이걸 자기중요를 따야지. 그 회사라도 들어가야지. 나를 누가 좋아하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딱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이래가지고 뭐 무시당하고 살래? 너 이래가 뭐 결혼 장가나 가겠어? 딱 그 말이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열등감과 자기 존재감의 부족을, 자존감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또 조금 여기 위에 사람은 교만하거나 밑에 사람 무시하게 되고, 그 잠깐의 간극 사이에도 무시와 열등감의 교차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제가 다른 데서도 조금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모델인데요. 우리가 보통 문제로 오는 거는 감정이나 행동인데 사실 우리가 치료하는 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건 자동적으로 미치고, 감정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정말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 부자들은 왜 저런 거야 막 이러고 막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생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 생각이 그렇게 잘못 나오는 이유가 조금 이론적으로 가는데 핵심 신념이 있어요. Core beliefs. 우리가 핵심 신념이 어릴 때 많이 형성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 참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 참 괜찮은 세상이고, 다른 사람 참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 안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도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세상 다 썩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그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다시 가서 제가 늘 해드리는 게 있어요. 호흡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 듣지 못한 본질을 스스로 얘기해줘야 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도 매일 해요. 저도 명상하면서 자기 학원 self-affirmation 하는 건데 I am worthy. 저 매일 해요. 저 정도의 그 정신과 의사고 부러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I'm worthy. 정신의학에서 명상을 얘기해도 됩니다. Yeah, absolutely. 특히 명상 중에 mindful meditation, 이게 우리말로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그다음 PTSD 뭐죠? 네. 외상 후 증후군. 다 알아요. 그런 거에 대한 치료 효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stress reduction. 스트레스 떨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율신경계 장애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스트레스 반응이 병적이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 괜찮은 사람, 미국에서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나만큼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사람도 없었는데 병이 나면서 자율신경을 깨지면서 스트레스가 오면 이제 막 혈압 맥박 막 올라가고 몸이 너무 힘들게 된 거야. 이상하게 된 거야. 감염이 있으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 그 스트레스 반응을 중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처방해줬어요. Mindful meditation weekly, every week 가서 제가 배웠어요.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집중을 자기한테 해야 돼. 일단 남 있잖아. 쟤는 왜 저러나, 사회는 왜 저러나, 이건 둘째 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나의 장점에 집중하고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걸 찾아보고 좋은 걸 찾아서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거에 그러면서 이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게 돼요. 인지의 행동 치료.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매뉴얼대로 그 말어. 진짜 그거 말을 읽고 우리나라는 아마 정신과보다는 아마 심리학자나 치료자분들이 더 많이 수련을 받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하면은 약물 치료. 네, 케미컬이 많죠. 미국도 조금 그런데. 다음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건 국영수와 입시가 아니고 그건 뭐 선생님이 해도 되고 안 가르쳐줘도 애가 살 수 있어요.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미래에는. 근데 우리가 꼭 가르쳐줘야 되고 아까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잘 가 했는데 잘 못 가는 이유가 이걸 안 해줘서 그래. 가치 교육이에요. 가치 교육. 우리는 가치와 살아가는 마음 자세. 살아갈 때 등대가 되고 나침판이 되는 가치를 가르쳐줘야 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내가 쭉 잘 좀 해줬어. 잘 가. 이러면 걔는 그 가치와 마음 자세를 보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제가 4개를 골라줘서 드렸어요. 조금 더 쉽게 다가가라. 누구한테 골라주셨습니까?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좀 더 있긴 하지만 정말 어린이에게 사람에게 꼭 가르쳐줘야 할 가치를 제가 4개를 좀 뽑아드렸어요. 다른 거 더 끼우셔도 돼요. 이게 충분히 됐다 싶으면 그게 뭐냐면 1번이 integrity, 이게 신뢰성, 진실성 같은 거죠. 바르게 살으라는 거죠. 그죠? 제가 조금 놀란 게 한국 사회에 약간 integrity 교육이 조금 제가 미국에서 한국 텔레비전 하나도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텔레비전 틀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정치계랄까 이렇게 leaders가 이제 하시는 인테그리티가 안 쓴 행동들, 속였다거나 거짓으로 했다거나 다른 길로 갔다거나 이런 게 이제 뭐 한번 나오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딴 나라에도. 근데 또 그다음에 또 딴 사람이 또 나와. 그다음에 또 딴 사람이 또 나와. 그래서 이거 그때 그 사람 아니야? 아니 이 사람 또 딴 사람이야. 이렇게 너무 많은 리더들이 인테그리티가 쓰지 않은 모습 보여줬을 때 이게 그럼 정말 사람들이 받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인테그리티는 제1가치예요. 워런 버핏이 얘기한 사람을 쓸 때 3가지 I, 3Is가 있거든요. 그게 integrity, intelligence, initiative.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intelligence가 있고 initiative도 있는데 integrity가 없어. 그러면 it will kill you. 세기의 사기꾼이 될 수 있잖아. 아니면 corruption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좀 잘하는 게 뭐냐면 성실하고 diligence하고 responsibility. 너가 하기로 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do your best 잘해라는 거.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좀 되긴 해요. 그 다음에 2개가 비슷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1세기에 더 중요한 거. 인테그리티 말고 21세기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말씀 너무 재밌게 하세요. 이거 이게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뭡니까? contribution. 기여예요, 기여. 아까 그 자기 초. 이게 근데 아이들한테는 기여해라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어떤 구성원으로 있을 때 그 그룹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 아이들의 그룹은 뭐예요? 가족이잖아. 학교일 수 있죠. 아주 어릴 때부터 만 3세 정도만 돼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여튼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가르쳐요.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서 밥 먹을 때 너는 숟가락을 놓는 거야. 이렇게. 진짜 chores를 계속 줘야 돼요. 걔가 한 구성원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한 구성원에서 너도 보탬이 되는 게 있다. 애들이 잘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좋아해요. 이게 내 일이라는 걸.
그래서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구성원, 그럼 그걸 봐요. 그걸 제대로 박힌 애면 앞으로 잘 나갑니다. 어느 구성원에 가도 거기 보탬이 되는 일을 그렇죠. 해. 그러니까 잘 나가지 걔가 잘 안 나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 너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한 다음에 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쟤보다 다른 애들보다 잘하면 돼. 이러면 contribution이 생기겠어요? 딴 애보다 더 잘해야 돼. 내 쟤를 딛고 네가 올라가야 돼. 그런 사람은 contribution이 안 생겨. 그 사람이 어디 왔다 그래봐요. 내 밑에 들어왔어. 걔한테 뭐 걔한테 더 맡기고 싶지 별로 아는 게 아무리 일을 좀 한다 해도 다른 사람 고려를 전혀 안 해. 그죠? 뭔가 기여를 생각 안 해. 자기만 잘하려고 해. 이제는 더더욱 뭐 1인 기업이라고 하지만 1인 기업도 자기 쓰는 사람이 있잖아. 혼자 못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consideration이야.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줄 줄 아는 거. 배려죠, 배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 입장이 있으면 저 사람 입장 어쨌다. 이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 이게 어려운 건데 약간 사회성과도 연결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조금 저절로 나오려고 하는 걸 이제 부모가 조금 해주면 돼요. 만약에 케이크 한 개 샀어. 식탐이 있는 애가 다 먹으려고 해. 저기 네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으면 너도 생각하고 이 두 사람도 생각하는 거일 수 있겠어? 이게 consideration을 가르치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작은 데서 계속 가르쳐 줄 수 있고 이게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자기가 하면 됩니다. 부모가 이거를 잘해. 그러면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가치가 굉장히 잘 서 있고 그걸 그냥 몸으로 실현하면 이 애들이 쭉쭉 그냥 쭉쭉쭉쭉 그냥 쭉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그러면 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바보 호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는 딴 애들 다 디디고 너가 최고야 돼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consideration하고 contribution이 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는 더 그런 게 consideration이 약간 공감이에요. 저 사람의 느낌. empathy. 근데 empathy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자꾸 죄송해요. 지금 교수님은 빨리 누워서 쉬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 그 중요하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부분은 사실 소홀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예를 들면 너의 가치는 정적에 달려있다. 완전 잘못된 메시지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고 다른 애들 다 이겨라. 완전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막 갈아 넣어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영유 막 돈 막 다 넣고 나는 희생해서 막 쫙 다. 이거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예요? 땅부터 파야 되죠. 기둥 박아야 되죠. 땅 파고 기둥 박는 건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밖에 마감재는 뭐로 해야 된대. 여기 페인트 뭐 요즘은 이 벽지가 유행이래. 이걸로 깔아야 된대. 뭐 싱크대는 이러시고 계시는. 그럼 어떻게 돼? 폭풍 한번 싹 불면 무너집니다. 엄청 삐끗번쩍 역시 내가 이루었구나 이러실 찰나 폭풍 한번 불면 확 무너집니다. 차라리 이걸 열심히 해놔요. 땅을 잘 파주고 기둥 짝짝짝짝 이런 가치가 있단다 탁탁 박아주고 그 다음에는 마감재는 네가 골라봐라. 어떤 집을 네가 짓고 싶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제가 의학을 했고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학은 뭔 철학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의사랑 사이언티스트랑 같습니까? scientist,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사라는 의학 자체가 사이언스의 한 부분이죠. 의학이라는 그 기본이 evidence를 베이스해서 지식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에 얻는 것으로 저는 진짜 뿌리로 가보면 사이언스라고 생각해요. 사이언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그 의과학, 하여튼 사이언스 중에 이제 조금 더 인간의 안녕과 health, 건강을 하는 것이 의학인 거. 필로소피, 철학은 웬 철학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좀 과학자와 철학. 근데 또 정신과 얘기도 하고 점점 더 살아갈수록 철학이 이게 다 꿰고 뚫는 것들이구나. 야, 저 옛날 사람들은 과학도 몰랐고 유튜브도 없었을 때고 책도 잘 없었을 텐데 저런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깨침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이 모든 지식을 통해서 이 뉴로사이언스라 그러잖아. 뇌과학까지 다 합해서 깨달은 걸 저 사람들은 이미 그때 다 알았구나 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본질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한국에서 키워도 본질을 제대로 해놓으면 외국에서도 되고 그렇죠. 또 지금 해서 본질을 해놓으면 2050년대, 2060년대도 되고 근데 봐봐요. 본질은 안 해놓고 딴 거 해놓잖아요. 딴 나라 가면 안 통해. 20년 지나면 안 통해. 본질을 해주시면 그러면 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삶을 개척해가는 그런 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기가 좀 특이한 것 같고 왕딴 것 같고 아싼 것 같으신 분들도
이제 세상이 넓어졌고 이제 글로벌하게 됐잖아요. 자기와 비슷한 웨이브랭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막 이거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기보단 차라리 자기가 자기 물을 찾아서 약간 그거와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 삶의 이제 목적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삶의 목적을 물어볼 때 저의 답이 그거예요. What are you doing with what you've been given? 당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이 아까 그 메리토크라시 얘기도 했지만 우리 재능이 주어진 것이라고 좀 복 받은 것, 선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고맙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룬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고 그런 재능이 또 나한테 주어졌고 그런 끈기가 나한테 주어졌고 한 거를 So what I've been given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serve 하는 거. serve 할 때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만족스러워지고 해피해지고 그럼 옆에 사람도 해피해지잖아. 내가 serve 했으니까. 그럼 다 같이 해피해지면 나도 좋죠. 우리가 이걸 여행으로 생각하면 옆에 사람도 재밌어. 그럼 나도 재밌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게 그럼 아이고 그럼 바보 되면 어떡해요. 거지 되면 어떡해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serve 하면 이 인간 이 세상이 내가 serve 하면 보통 다시 돌아오게 돼. 이게 돌아온다고 serve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봐요. 제가 막 serve 하는 게 목적이야. 막 serve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거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serve를 하는 나에게 가진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serve를 잘 해줄 것인가로 목적을 삼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 삶도 풍성해지고 몸과 마음과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하여튼 그래서 같이 풍성해지는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딱 이제 맞았을 때 제가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청년들 특히 청년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 조금 바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감사할 것이 있나 생각해보고 그럼 보통 감사한 건 내가 받은 거잖아. 내가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이제 어릴 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더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과 존재 가치를 알고 그 토대가 제대로 된 본질이 제대로 된 아이가 정말 더 펼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기에 더 성취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 자녀 있으신 분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제대로 본질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바꾸는 큰 물결을 일으켜서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사람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 이리엘님 채널하고 저 채널도 보시고 다 같이 좋은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